명상과 체면을 제가 세계에서 최초로 대학에서 이건 이제 대학 교수들 상대로 제가 강의를 하고 많은 좀 호응을 받고 있는 그런 강의 중에 하나인데 요점만 조금씩 이렇게 해드리고 이제 그냥 넘어갈 거예요. 그리고 아까 이제 체면에 대해서 여러분 다 하시는 말씀 들었는데 어떤 분은 걸리고 안 걸리고 자의식이 강한 사람은 안 걸려 이렇게 하시는데 저 앞에 오면은 100% 다 체면에 걸립니다. 체면에 안 걸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다 체면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늘 우리는 체면을 우리한테 스스로 걸면서 살고 있습니다. 나는 기필코 이걸 하고 말 거야. 그렇죠. 나는 자신 있어.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나는 이 난관을 극복해 나갈 수 있어. 나한테는 그런 능력이 있어. 늘 여러분들은 체면을 걸고 또 체면에 당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다. 이게 체면이에요. 체면. 그래서 저는 지금 명상 체면을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리는데 명상하면은 굉장히 힘들고 신비스럽고 어렵고 보통 일반인들이 참 접하기 힘든 거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 다음에 너무 오컬트적으로 생각을 해요. 체면 또한 마찬가지고요. 그렇지만 지금 내가 체면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먼 나라 얘기 아니고 신비스러운 얘기, 오컬트적인 얘기 아니 바로 우리와 같이 우리 생활 속에서 늘 우리가 실천하고 있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하고 있는 게 명상이고 체면입니다. 그런데 이걸 제대로 아시면은 정말로 엄청난 도움이 돼요, 우리한테. 그런데 공기의 고마움을 모르듯이 이렇게 좋은 것들도 우리는 몰라요. 그리고 여기 오신 분들은 굉장히 다 유능하신 분들이잖아요. 다 어디 가서 솔직히 말해서 속된 말로 한 가닥씩 하시는 분들인데 여러분들이 뭐가 부족해서 제 얘기를 들으시겠어요? 여러분들 다 능력이 있는 분들이시고 그 다음에 요즘처럼 정보의 홍수화 시대에 제가 굳이 여러분들한테 뭔가 지식을 전달하지 않아도 여러분들 원하시는 지식은 얼마든지 다 있어요. 손가락 몇 분만 클릭하면 다 나와요. 더군다나 요즘에 AI 시대라 챗 GPT 시대라 그냥 모르는 게 없어요. 누가 안 가르쳐줘도 돼요. 그렇지만 이렇게 여러분들이나 제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서서 많은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전달하는 이유는 리마인드, 상기시키는 거예요. 자극을 주는 거예요. 우리는 알고 있지만 스스로 그렇게 안 돼요. 자연이라는 게 스스로 그렇게 되는 건데 스스로 그렇게 못해요. 늘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하던 대로만 하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알고 있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고 실천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게 소금나무 자연치 힐링 명상체면인 건 제가 이제 소금나무 지금 생사학 연구소를 하고 있고요. 연결되었습니다. 저는 원래 의학 공부를 하던 사람인데 조부님 때부터 이게 친정이 가문이에요. 제가 학교에서도 한의학을 했고 석사는 이제 창의과대학원에서 통합의학을 했어요. 제가 그 MD 자격을 못 따가지고 그 다음에 그 의학을 공부하다가 이 아무리 의술이 좋고 아무리 이 의사가 뛰어나다 하더라도 안 죽는 사람이 한 명도 없더라. 누구든지 다 죽더라. 근데 의학이라는 그 자체가 그러면 의학이 실패가 죽으면 아니니까. 의학이 뛰어나서 결국 의학이 뭐든지 할 수 있으면 사람 생명 영원히 살려야지. 그거 못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택한 게 생사, 라이프 앤 데스타디라고 하는데 여러분이 타나톨로지라고 알고 있는 죽음학,
죽음학이 아닌 생사. 그러니까 죽음학이 확장된 개념이에요. 라이프 앤 데스 스터디가. 이 생사학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제 중국의 푸웨이실, 대만의 푸웨이실이라는 의사가 대만의 이 자살 문제가 굉장히 우리만큼 심각했어요. 그래서 이 생사학을 라이프 앤 데스라는 스터디라는 생사학을 대만에 도입해서 초등학교 때부터 학생들부터 죽음 교육을 시켜요. 죽음 교육. 그리고 나서 이게 1993년도쯤에 시작했는데 2000년도, 1999년도, 2000년도 되면서 자살률이 뚝 떨어지게 됐어요. 그리고 우리가 굉장히 터부시하고 있는 죽음에 대해서 제대로 알게 되면은 자살이라는 것도 안 하게 되고 자살률도 줄어든다. 그래서 이제 의학의 한계점을 의식하고 저는 생사학, 죽음학을 연구하는 생사학자가 됐습니다. 물론 베이스는 다 철학기관이고 제가 주로 하는 건 저는 실존 철학을 했고 철학기관으로 죽음을 연구하고 지금은 이제 여러 특히 뭐 노인들 상대로 하는데 사실은 학생들부터 초등학생부터 시작했는데 이제 시니어들 위주로 그다음에 일반 장년들 위주로 죽음 교육을 하고 있고 이번에 제가 소금나무 생사학연구소가 죽음교육 강사 인증 기관으로 죽음교육협회에서 인증을 받아서 이제 죽음교육 강사를 길러내는 교육연구소를 선정했습니다. 가을 학기부터는 이제 죽음교육 강사도 양성할 예정이고요. 여러분한테 이제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이제 최 교수님을 만나게 된 건 제가 석사 논문을 쓰면서 최 교수님을 만나게 됐어요. 석사 논문 제목이 이제 미레이트 안듈라의 오리스모스라고 입꼬리 올리는 글인데 이 글을 가지고 입꼬리만 올려도 과연 웃음 치료에 효과가 있겠는가 하고 비교 실험을 한 겁니다. 그걸 할 때 이제 최 교수님이 그 웃음 치료 강사로서 실험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연이돼서 이렇게 제가 저도 치료를 같이 공부하게 됐는데 사실 그 액티비티한 이 웃음은 중증의 환자들이 그걸 하기 힘들어요. 그렇잖아요. 막 웃으면 좋다고 하는데 진짜 뭐 이러고 있는데 웃으세요, 박수 쓰세요. 보호자가 저리 나가라고 하죠. 그런데 그 웃음의 효과는 하고 입꼬리만 올려도 엄청난 효과가 있습니다. 그걸 시범으로 저는 입증을 했어요. 그래서 그걸 석사 논문으로 써서 통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죽음을 연구하게 된 동기는 의학의 한계점. 의학의 한계점을 여러분들 참 슬기롭게 극복하고 계시잖아요. 웃음으로써.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렇지만 아직도 여기 앉아 계시지만 웃음을 여러분들 보급하고 계시지만 그 현대의학을 맹신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현대의학을 조금 더 탈피하고 정말로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질병은 지금보다 나아질 수 있다는 거. 그 자연이라는 거 뭐 굳이 설명을 안 해도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냥 모든 게 존재하는 모든 게 자연이에요. 우리 몸속에 있는 작은 알갱이 원자보다 더 작은 알갱이부터 시작해서 처음 확장된 우주 끝까지 모든 게 우리가 자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그러하다가 자연이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제 의사들하고 교수들하고 강의 많이 하는데 꾸짖어요. 뭐라고 하냐. 제발 좀 겸손하십시오. 당신들이 뭘 고친다고 그렇게 큰 소리를 치고 계시고 그렇게 권위의식에 사로잡고 계십니까? 제발 좀 겸손합시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 이겁니다. 바로 엔트로피 법칙이에요.
엔트로피 법칙. 엔트로피라는 건 무질서도예요. 무질서도. 그러니까 세상은 이거 연력학 이 법칙인데 세상은 파괴의 길로 가고 있어요. 태어난 건 소멸의 길로 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태어나면 죽음으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뭐가 잘났다고 그렇게 큰 소리를 치시고 어깨에 힘주시고 목에 힘주시고 이 엄청난 자유라고 여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살것없는 쓰러져 가는 아주 보잘것없는 존재일 뿐입니다. 이게 거스릴 수 없는 엔트로피 법칙 내에서 우리는 하나의 작은 알갱이일 뿐이에요.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 엔트로피 법칙은 크게 설명을 안 할게요. 그렇지만 이제 이런 엔트로피 법칙 내에서도 이 무질서의 한 이유, 무질서로 향하는 이 우주의 법칙 속에서도 우리가 매 순간 그러할지라도 최선을 다해서 질서를 유지하려고 강력한 수습력을 우리가 스스로 발휘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들은 무한한 긍정의 에너지로 무슨 치료를 통해서 많은 분들도 치료하고 여러분들 스스로 치료해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늘 우리는 이 자연 앞에서 겸손해야 된다. 이것만큼은 여러분들 가슴에도 숙지하시고 여러분들이 상대하는 모든 내담자들한테도 말씀해 주세요. 엔트로피 법칙 설명 안 할게요. 근데 엔트로피가 이제 무질서도라고 했잖아요. 우리 질병이 여자 질병은 우리 몸의 무질서입니다. 우리 몸의 질서가 깨진 거예요. 제가 저를 한의학을 했기 때문에 한의학적 정체관이라는 건 우리 몸을 영과 육이 하나로 움직이는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유기체라고 합니다. 한의학적 정체관. 그러니까 음과 양의 조화가 이루어져야 되고 영과 육이 조화가 이루어져야 돼. 이런 조화가 이게 질서인데 그 질서가 깨지는 게 바로 질병이에요. 혈액이 돌다가 어느 곳이 막히고 그곳에 이상이 있으면 몸에 질병이 됩니다. 여러분들 사고가 돌다가 사고가 막히면 인생의 질병이 됩니다. 그러니까 몸과 영, 육과 영 자체의 순환이 잘 돌아가요. 질서가 잘 잡혀야 돼요. 여러분들이 호메스테우시스라고 해서 항상성. 여러분들이 이 더운 날 찬물 얼음을 드시잖아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열치열이라고 해서 막 더운 걸 먹어요. 더운 음식. 어느 게 더 나을까요? 아시죠? 실험을 통해서 나타났어요. 왜냐하면 그게 바로 항상성이에요. 우리 몸에 차가운 게 들어오면 우리 몸은 열을 내요. 그래서 균형을 맞추려고 해요. 더운 게 들어오면 식혀 발산을 해. 발산해서 이게 균형을 맞추려고 해요. 이게 질서예요. 질서. 우리 몸의 질서. 이런 질서가 제대로 이루어질 때 우리 몸은 건강한 겁니다. 그런데 이 질서가 깨졌을 때 바로 이게 무질서라고 하죠. 이게 엔트로피 법칙에 의해서 아주 깨지게 돼 있어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렇지만 아까 끊임없는 우리의 노력, 이게 살라는 명령이니까. 생명이 뭐예요? 생명이 살라는 명령이에요. 명령. 너희는 살아라. 비록 태어나서 죽음으로 향하고 있지만 주어진 시간 동안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아라. 이게 생명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살아요? 건강하게 살라고 한 거예요. 건강하게.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이 잘못된 언어를 구사하고 있어요. 생로병사. 잘못된 거예요. 사람은 태어나면 늙고 병들어서 죽는다. 여러분 여기 기독교인들 많으시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너희들 태어나서 늙어서 병들어 죽어라 하고 우리 만드셨습니까? 아니에요. 생로건사.
태어나서 늙때 건강하게 살다 죽어라. 생로건사예요. 생로병사 아니에요. 병들어 죽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건강하게 살다 죽어라. 건강하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죠? 우리 몸의 질서를 지켜야 됩니다. 질서를 찾아야 됩니다. 무너진 질서를 유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늘 우울하고 침울하고 강박에 시달리는 여러분들 가슴 또는 내담자들의 가슴을 여러분들 긍정의 에너지인 큰 웃음으로써 그 질서를 찾아주고 계신 훌륭한 분들입니다. 여러분들 수고를 제가 이제 생사학도라서 자꾸 죽음에 연관된 얘기를 하는데 이게 살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살다라는 말. 이게 중세 우리 국어에서는 이런 의미예요. 살다. 살다가 중세 국어에서 실제로 살다가 어때 불사르다 하는 의미, 살다가 중세 국어에서 실제로 사라지다, 없어지다 이런 의미였어요. 결국 산다는 게 우리 없어짐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진리 앞에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100년도 못 살면서 100만 년을 살 것처럼 목에 힘주고 살지 말죠. 그래서 삶이란 건 산다는 것의 동사와 안다는 것의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이게 삶입니다. 산다는 것과 안다는 것의 합성어가 삶이에요. 그러면 사는데 안다는 것. 안다는 게 뭐죠 결국? 안다는 건 배움입니다. 배움. 알려면 배워야 되잖아요. 끊임없는 배움의 추구. 이게 삶이에요. 그러면 죽음이 뭐죠? 배움을 멈추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죽을 때까지 배움을 멈추지 말아야 돼요. 그게 삶을 유지하는 겁니다. 이게 삶이에요. 득도 여러분들 있잖아요. 제가 이제 명상체면 하는데 이런 거 하면 다 도사가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오컬트적인 생각인데 너무 신기술로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돌아가시면 다 도사 됩니다. 다 귀신 되잖아요. 도사가 귀신이고 귀신이 도사지 뭐 별다를 게 있어요. 여러분들 돌아가시면 다 도사 돼요. 그런데 왜 이 살아있을 때 왜 도사 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자연스럽게 사시면 돼요. 여러분들 우리의 인간의 몸으로 있는 이 인간의 몸으로서 육신의 몸으로 최선을 다하면서 살면 됩니다. 제가 이제 그리스인들이 많아서 이런 저는 무신론자인데 이런 비유를 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창조하셨을 때 바벨탑 세우고 득도에서 도사돼서 하나님한테 대항하라고 여러분들 창조하셨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 육신으로 있는 그 한도 내에서 열심히 살다가 영적 성장을 꾀하는 겁니다. 열심히 너희들의 일을 육신의 일을 다 하고서 그 다음에 죽었을 때 정말로 하나님이 나라가 계시다면 하나님이 나라로 와라. 너희들의 일을 다 하고 와라. 이런 얘기지. 바벨탑 세우고 영적 20-30년 해서 도사돼서 내 권위에 도전해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 그렇지만 내가 살아가는 동안 최선을 다해서 배우면서 추구하며 살아. 자, 여러분들 국간에서 인신 나온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내가 100% 주고 싶은데 뭐가 집불도 없는데 뭘 베풀어? 그 몇 풀이라도 있어야 어디 나눠줄 거 아니에요. 물질이 있어야 되지.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금 물질을 나눠드리는 게 아니라 긍정력을 나눠드리잖아요.
내 마음이 뭐가 있어야 나눠줍니다. 내 마음에 사랑이 없는데 어떻게 사랑을 남들한테 전해주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죠? 배워야 돼요. 내 마음의 공간을 채우려면 배워야 됩니다. 이게 삶이에요. 삶. 영적 성장을 위한 가장 좋은 길은, 빠른 길은 베품이고 나눔이에요. 저 이제 죽은 학자들이 죽음을 연구하면서 영적 성장을 통한 길이 어떤 길이냐 하는 걸 많이 연구했는데 가장 빠른 길이 베품이고 나눔이랍니다. 그러면 10불도 없이 뭘 나누냐 이거예요. 근데 물질만 가지고 나눠도 많이 나눔이 되는데, 많은 영적 성장에 이룰 수도 있는데, 정말로 진정한 마음의 사랑을 여러분들 베푸고 나눌 때 여러분은 엄청난 그런 영적 성장이 이루어집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알아가야 됩니다. 세상을 배워야 됩니다. 많이 배우는 자는 거기에 빳빳이 들 수가 없어요. 왜냐? 늘 내가 부족한 게 보이니까. 배우면 배울수록 부족한 게 보입니다. 보이게 돼요. 그러니까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삶은 마지막 숟가락 놓는 순간까지도 배워야 됩니다. 늘 배움을 치러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배움의 나눔을 통해서 우리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게 공명이에요. 공명은 에너지 증폭 현상입니다. 같이 에너지 주파수가 맞았을 때 서로 큰 울림이 돼서 세상에 아주 큰 빛으로 작용합니다. 이게 공명이에요. 공명과 리듬 편승이라고 하는데 시간 관계상 많은 얘기 못하겠어요. 이제 제가 이번 시간 강의 주제가 자연치유인데, 히포크라테스도 그랬어요.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몸속에 100명의 명의를 가지고 있다. 여러분들은 그걸 실제로 몸소 실천하고 계신 분들이라서 크게 말씀 안 드려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정말로 저는 이 명상 채널을 통해서 얼마나 마음을 이게 다스리는 게 엄청난 일인지를 저는 몸소 체험을 했기 때문에 자신 있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학교에서 뭘 또 전공했었냐면 얼굴 전공했습니다. 상학. 오전 상학부터 다 상학을 배웠는데, 이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듯이 저렇게 이쁜 얼굴이 되잖아요. 이 웃는 얼굴은 뭐가 만들어요? 관상이 두려 심상이라고 합니다. 관상이 두려 심상. 얼굴을 뜯어고치라는 성형외과에 가지 마시고 내 마음을 고치라. 내 마음만 고치면 얼굴 저절로 이뻐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미의 관점은 다분히 주관적이에요. 미의 관점은 주관적이에요. 아무리 이상하게 생겼어도 내가 저거 이쁘다 하면 이쁜 거예요. 이거 객관적인 기준이 없어요. 미의 기준. 물론 미스 유니버스 이런 미인대회 이런 데 가면 또 기준이 있죠. 키는 얼마 돼야 되고 허리는 얼마 돼야 되고. 그게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아름다움입니까? 김수란 선생님이 제일 이뻐요. 김수란 선생님이 제일 이뻐요. 그러니까 미의 관점은 다분히 주관적인 것이라 절대적인 게 없어요. 그리고 이 세상엔 절대적인 진리가 없어요. 절대적인 게 어떤 게 절대적이야? 조금 우리가 좀 시니컬하게 얘기하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진리나 도덕이라는 것도 윤리마저도 이건 다수의 논리고 강제입니다. 사회적인 합의예요. 합의. 몇몇이 거기서 이렇게 하자 하는 게 진리고 도덕이에요. 이게 윤리고. 자꾸 기독교인들 얘기 들어서 뭐하지만
하나님을 명령을 따르는 사람들이 크게 군대 조직해서 당나라 침범을 죽이고 지금도 저렇게 막 하고 이게 진리 있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마음대로 진리 안에 산다고들 주장하세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건 이상이 없습니다. 절대적인 미의 기준도 없고요. 여러분들이 마음에 평안함을 느끼실 때 그게 오히려 더 진리에 가까워질 수 있고 여러분들 수많은 이상에 가까울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영남생을 소식들에도 정말 얘기하고 이제 아까도 이제 그 질병에 대한 걸 이제 정리하면 무질서라고 질병은 디스오더라는 건 무질서 우리 몸의 균형이 깨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대처하는 게 뭐냐? 이완이에요, 이완. 명상의 목적이 이완입니다. 그래서 아까 광주에서 한 얘기가 여러분들이 도사가 되지 마라. 도사가 되려고 명상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보고 숨은 몇 초간 들이셨다가 2초간 참았다가 4초간 내쉬고 가부좌 틀고 손톱바닥 위로 하고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저도 명상 숱하게 돈 많이 갖다 저희 명상 하겠는데 다 필요 없어요. 명상은 숨 제대로 쉬고 마음대로 쉬세요. 마음대로. 그냥 뭐 어떤 그런 경직된 경직이 바로 디스오더예요. 우리 몸에 경직된 게 디스오더예요. 우리 몸이 경직된 게 질병이에요. 이걸 풀어주는 게 명상이지 그냥 벽 쳐다보고 촛불 제가 촛불 쳐다보고 그냥 편안한 자세에서 명상이 편안한 자세에서 누워서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주무시기 전에 누워서 제가 이제 표정 명상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제 나름대로 방법인데 일단 명상의 큰 테크만 말씀드리면 어떤 자세가 여러분들이 편안한 자세가 좋아요. 근데 왜 허리 꼿꼿이 세우고 똑바로 하는 이유가 뭐냐? 사실 우리는 똑바르지 않은 것에 익숙해져 있어요. 똑바로 그냥 매일 그렇게 사니까 그게 자연스러워진 거야. 근데 원래 똑바라야 돼요. 우리 머리가 이 머리가 전체 몸의 4분의 1을 지나가잖아요. 근데 이게 뭘 받치고 있나? 우리 경추 끝에 1번 요만한 뼈 끝에 이렇게 받치고 있어요. 우리 머리를 이게 이렇게 받치고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이게 힘들겠어요. 그런데 이걸 근육들이 다 잡아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추를 똑바로 세우고 목뼈를 똑바로 세우고 똑바로 이걸 섰을 때 힘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세를 바로 하라는 겁니다. 왜 이만한 뼈 하나가 이렇게 받치고 있는 머리를 똑바로 세웠을 때는 아무 힘이 안 들어가는데 이게 틀었으면 엄청나게 힘이 들어가요. 이게 근육이 잡히면 근육에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막 뽀글하고 우리는 아프고 그런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 이제 척추를 따라서 신경이 이렇게 지나다니는데 이게 틀어지니까 신경이 눌려서 또 통증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병인들은 별짓 다 머리를 째가지고 사실 저도 지금 째가지고 말이 불술 치는데 보시면 저는 사고를 이렇게 째가 봤는데 그래서 자세를 똑바로 하는 거지 그 자세가 뭐 심해 뭐 기운을 받는 자세가 아니에요. 그렇게 꾸준히 그렇게 하시다가 그게 편해요. 편한 자세가 돼요. 원래 그게 편한 자세인데 자꾸 틀어지는 게 이게 습관이 되다 보니까 이런 게 이제 자연스러워지고 이게 편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거 오래 입고 못 있잖아요. 이렇게 틀어. 근데 이렇게 편하게 하시고 있으면 이게 습관이 되면 아주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런 상태에서 숨을 이제 복식호흡을 하라고 하잖아요. 폐의 기능은 다른 거 없어요. 산소 교환적이면 산소 교환. 폐는 산소 교환하는 거. 우리 혈액이 뭡니까? 혈액은 뭐 하는 거죠? 혈액은 저 말초까지
영양분과 산소를 공급하는 거예요. 그럼 이 온 몸을 돈 이 혈액이 어디로 가냐? 심장으로 가는 거예요. 폐로 가요, 폐. 폐로 가서 산소를 교환하는 거예요. 이 온몸을 돌고 온 피 중에 이 더러워진 산소를 폐에서 밖으로 내보내고 그 다음에 신선한 공기를 혈액에 넣어주는 겁니다. 그럼 폐동맥을 통해서 심장으로 들어가요. 심장이 들어가 또 여기서 이제 열심히 펌프질해서 온몸에 보내는 겁니다. 이게 우리 호흡의 기전이에요, 기전. 이런 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숨을 그냥 뭐 어떻게 말로 표현하기 모르는데 편안하게 쉬세요. 큰 숨을 쉬세요. 어린아이가 처음에 태어났을 때 배만 볼록볼록 하잖아요. 이게 복식호흡이에요. 근데 그것만 좋은 건 아니에요. 왜냐? 어린아이들이 배로 볼록볼록 복식호흡을 하는 건 다른 기관이 발달하지 않아서 아직 덜 발달해서 배로만 숨 쉬던 거예요.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숨을 쉬지만 피부로도 숨을 쉽니다. 또 화상 환자들이 삼도화상 이거 하면 돌아가시는 이유가 뭐예요? 숨을 못 쉬어 죽는 거예요. 화상 환자는 피부가 다 숨구멍이 막혀서 죽는 거예요. 달리 죽는 게 아니에요. 염증 때문에 죽는 거 아니에요. 다 이 숨구멍이 막혀, 피부에 있는 이 숨구멍이 막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은 웃음을 통해서 암 환자도 치료하시고 하겠지만 왜 웃으면 이렇게 치료가 될까요? 하하하하! 이 숨을 쉬어요. 하하하 하고 숨을. 그리고 우리 몸에 신선한 산소를 불어 넣어주시고 우리 긍정적인 마인드 넣어주시고 해서 치료가 되는 거예요. 저는 옛날부터 이제 자연치유자들하고 같이 많이 활동했는데 숨만 가지고 숨 쉬는 것만 가지고도 암 환자를 보실 수 계신데 그분도 이렇게 안 해요. 뭐 동시 고배라 단전 고배라 이런 거 필요 없어요. 그냥 큰 숨쉬게 해요. 큰 숨. 그렇게 해서 암 환자를 고쳐요. 숨만 크게 들이셨다가 내셨다. 크게 들이셨다 내셨다 하시면서 내 심장을 바라보시고 마음이 내쉬는 숨에 매우 편안하다 하는 순간 여러분들의 마음은 굉장히 편안해집니다. 그 순간 여러분의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경직됐던 내 몸과 마음이 이완이 되기 시작합니다. 질병은 경직이에요. 경직에서 옵니다. 혈관에 경직이 생겨서 혈관이 막히면 그곳에 우리 육신의 병이 우리 사고가 막히면 사고가 경직돼서 그 사고가 막히면 인생 전체가 질병이 들어요. 그래서 유연한 사고, 유연한 몸을 위해서는 산소 깊이 드시고 내 심장에 대고 잘 된다. 외치시는 이게 명상이에요. 여기 제가 PPT가 지나갔는데 단 5분만이라도 좋으니까 꾸준히 실천하시고 이게 바로 명상이에요. 제가 알고 있는 힐링 명상이에요. 여기다 이제 암시문을 섞어서 체면까지 하거든요. 그럼 이제 치료 효과가 배가가 됩니다. 네, 한 가지 팁을 더 드리고 말씀을 끝내겠는데 이제 이런 표정 명상을 위해서 김상우 씨라는 분이 거울 명상이라는 것도 만들었는데 비슷한 원리예요. 이게 뭐냐면 어느 곳이 불편한 곳 허리 디스크가 안 좋아 그러면 난 무릎이 안 좋아 나는 어디 간이 안 좋아 그럼 명상하시면 돼. 눈을 뜨고 하셔도 돼요. 운전을 하시면서 하셔도 돼요. 내 온 마음을 그곳에 집중하시고 마음의 눈으로 그리고 눈이 보이는 곳을 눈으로 그냥 바라보세요. 바라보시고 아무 생각 안 하셔도 돼요. 아무 생각 안 하셔도 돼요. 그런데 하시다 보면 엄청난 놀라운 효과를 느끼십니다.
정말로 드라마틱한 현상들이 일어나요. 바라보고 응시하는 순간 내 육체의 눈이 안 가는 곳은 마음의 눈으로 가고, 마음의 눈이, 육체의 눈이 갈 수 있는 건 육체의 눈으로 보시면서 응시하시고 차분히 이완시키면 놀라운 치료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건 제가 정말로 늘 경험하고 강의를 통해서도 경험하고 제 스스로 제 몸에도 경험하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늘 이렇게 전해드리고 싶어요. 제가 물론 지금은 식자층들 위주로 이런 강의를 하고 있는데, 생사학의 창시자에, 우리나라 창시자인 분들이고요. 그분들 강원대 한림대 교수님들이 이제 저한테 달려가서 강의를 요청해서 저쪽 순천에서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 그분들도 푹 빠져들어갔어요. 이제 질서를 내가 파괴하거든요. 내가 질서를 주장하고 하는데, 기존의 이제 명상이나 이런 것들의 기존의 관념에서 제가 깨부시고, 그런 틀에서 좀 제발 벗어나십시오. 자연스러운 좀 자연스럽게 하십시오. 왜 이게 뭘 가르친다면 돈이 안 돼요. 돈이 되려면 굉장히 스킬이 막 있는 것처럼 보이고 굉장히 오컬트한 것처럼 보이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니까 별로 돈은 안 돼요. 그 여러분 다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금방 알아차리실 거예요. 금방 이렇게 하면 돼요. 쉬워요. 그러니까 진리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진리는 멀리 있는 게 바로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고 실천만 하면 되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뭐 엄청난 거 절대 추구하지 마시고, 엄청난 거 추구해도 이 우리가 육신을 있는 이 순간에는 잘 안 이루어져요. 뭐 양자역학적 얘기도 해봐 하는데, 간절하면 이루어진다는데, 간절하면 거의 죽어가 저쪽 가야 이루어질 정도로 잘 안 이루어져. 그러니까 제가 시키는 대로만 어느 것도 하시면 단 5분만이라도 좋으니까 꾸준히 어디가 문제가 있는 곳을 응시하시고 마음을 풀어주시고 몸과 마음을 풀어주시는 명상을 하신다. 쓸데없는 그런 거 하지 마시고 그냥 명상하실 때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죠? 호흡을 그냥 여러 가지 규칙 필요 없어요. 규칙 필요 없이 큰 숨을 쉬고 내쉬고 크게 하세요. 크게. 그렇게 할 때 우리 몸의 폐에 잘못 알고 있는 거 단전어 푹 하고 이 들어가서 그래요. 오히려 이 병균만 들어가요. 안에까지. 이 폐에서 산소 교환 작용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걸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복식 호흡을 하라고 하는데, 저는 이제 사이코가 대학 있을 때 우리는 그 시험때 했었어요. 이거 지금부터 하고 다 병 걸렸어요. 단전 호흡하는 다 병 걸렸어요. 다 우리한테 치료받으러 왔어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제가. 단전 호흡한다고 막 폼 잡고 뭐 잡고 폼 잡는 사람들 다 병 걸려서 왔어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냥 숨 크게 쉬게 자연스럽게. 그게 질병을 고치는 치료길이. 그러면서 정말로 차분해진 내 마음, 나를 들여다보는 그런 거. 자기 성찰이라고 하는 어려운 말로 하는데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그냥 내 안을 들여보세요. 철학도 필요 없고 뭔 공식도 필요 없어요. 자연스럽게 그냥 보세요. 내 마음의 눈으로 내가 안 좋은 것을 보세요. 당장 지금 손이 저려. 그러면 내 손을 응시하세요. 응시하는 순간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왜 그러냐? 기전을 잠깐 말씀드리면, 우리가 어떤 곳에 의식을 집중하면 우리 몸의 면역체계가 그쪽으로 집중해서 발동을 합니다. 그쪽으로 달려가요. 면역체계. T세포, NK세포 이런 거 설명 안 할게요. 면역체계가 가서 그쪽으로 달려가서 의식을 들어서 그쪽으로 달려가서 치료를 하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치료가 돼요. 그런데 문제는 한 가지다. 문제는 뭐냐? 여러분들 의식의 집중도에 따라서 시간의 차이가 있어요.
시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분명히 치료가 됩니다. 그냥 기정하십니다. 대신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들 남들 앞에서 강의 많이 하시잖아요. 항상 들으시니까 이래야 된다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하시잖아요. 뭘 믿고 그렇게 하시나요? 여러분들은 스스로도 안 믿잖아요. 스스로도 안 믿으면서 남들한테 뭘 믿으라고요? 제발 여러분들 믿으셔야 돼요. 이제 정리를 하면 복간에서 임신하듯이 물질이 있어야 남자한테 베풀지만 내 마음이 사랑이 충만해야 남자한테 사랑을 베풀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이 그렇게 흥태하고 공허한 사람들이 뭔 사랑을 베푼다고 남한테 뭘 전달한다고 큰 소리 칩니다. 먼저 내 마음을 채우셔야 됩니다. 사랑으로 긍정적으로 내 마음을 먼저 채우셔야 됩니다. 내 마음을 먼저 채우는 건 나를 사랑하는 겁니다. 다들 자기를 사랑한다고 거짓으로 사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나를 들여다보는 영상을 통해서 크게 성장하는 대단한 강사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